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인데요.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와 법무부와 상의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가? 그랬을 때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 들어서 첫 번째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부터 해서 너무 정말 다사다난한 해가 연말이 가는지도 모르고 지나온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뜨거운 뉴스들이 많아서 현안 위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인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국회의장이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결론이 날 텐데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헌법상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예. 당연히 예. 그 국회 청구를 인용하는 예. 결정이 날 겁니다. 예. 그 헌법에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해야 하는 거죠. 권한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강도범 예. 징역 3년에 네.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판사가 처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예. 처해야만 한다. 예. 처하지 않으면 너 징계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 3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고 1년, 예. 6개월 자기 마음대로 선고하면 어느 누가 그걸 그렇죠.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네, 네. 법에서 뭐뭐 한다라고 표현해 놓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재량을 주는 권한을 주는 의미가 아닌 것이거든요. 재량권 권한 의미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예. 권한처럼 보이지만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예. 그 자체로 위헌이었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것을 모든 국가기관은 거기에 기속된다. 네. 또 부작위에 대해서 그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따르지 않을 때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동시에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본인은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가 되니까 예. 그에 따른 징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최상목 그렇습니다. 대행이.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 범죄 거기에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탄핵 여부는 또 민주당에서 또 야권에서 고민을 함께 하겠지만 네. 설령 탄핵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퇴임 후에 법정에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당장 오늘 나온 얘기는 최상목 대행이 위헌 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임명은 안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와 법제처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인데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고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다음 날 그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가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국무위원들에 해당하는 건데 예.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 이 정권에 정말 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논리도 없고 네. 또 뻔뻔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처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네. 어느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은 예. 이것은 법제처장이든 또는 법무부 장관이든 그 대행자인 차관이든 네. 그 법을 그래도 전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이거 가지고 따르지 않았었을 때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그런 조언을 했었을 때 네. 두 기관장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직무유기죄의 공범, 또는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분명히 두 사람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 결론이 나면 두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기초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사람들이 아마 임명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양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 본인들의
운명을 걱정해서 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동안 보여준 그 국회에 나와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원들을 막 째려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막 중간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무도한 행태를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최상목 대행에게 해야 할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네. 말은 안 되지만 말처럼 보이는 소리는 했었습니다. 네. 말이 안 되지만 말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말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안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언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최상목 대행은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아마도 임명을 안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상목 대행을 예 그러면 그 직무유기를 하고 당연히 그 지켜야 되는 이 절차마저도 해태하고 거부하고 이게 지금 반체제 인사들 아닙니까 전부 헌법을 지키지 예, 않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체제 인사들을 그냥 놔두고 이게 국법 질서가 예,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 질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것도 자기들이 범법에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저는 직성대로 하면 네. 또 국민의 상식대로 하면 당연히 바로 탄핵을 해서 네.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사유는 그 전부터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탄핵을 해야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다음이 이주호 장관. 예, 다음이 이주호 부총리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뉴라이트 아니냐고, 예. 신일본인 아니냐고, 신일본인. 이런 예.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상목 씨를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해도 이주호 씨한테 맡기는 체제가 옳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네. 좀 이거는 좀 신중할 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일단은 헌재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파면 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그 대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이 상황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은 이 상황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 때 가장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호도 못 믿겠다 하면 싹 다 탄핵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실 체제로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총리실 체제라 하면 뭐 예. 그러니까 뭐 대행에 대행에 대행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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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어떻게 열 몇 번에 또 탄핵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장관 주위에 있는 사람 탄핵만 중에서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괄 탄핵도 가능합니까? 위법 사항이 있으면 네. 그때 한꺼번에 순차 탄핵은 가능하겠죠. 예. 물론 국무회의에 참여했을 때 그것을 막지를 않았고 예. 그걸 방치를 했다. 예.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주는 쪽지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 협조를 하기 위한 또 비상회의를 열고 네. 이런 식으로 다 부역을 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해서 예. 한 번에 예. 다 탄핵을 해버리는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래도 이 정권에서 조금 가장 쓸만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뭐 차관 예. 국방차관 김성원 차관. 그다음에 조금 나은 사람이 법무부 차관. 예. 그건 나머지는 전혀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는 정말 그 무식하고 뻔뻔한 사람들만 지금 내각을 채우고 있는데 네. 그런 또 차관이 또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참 진퇴양난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최상목 그 어떤 그 탄핵보다는 예. 여기에 대한 형사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신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대로 가다가는 재직 중에는 뭐 기소를 안 된다고 할지라도 퇴임 후에 네. 반드시 형사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도록 예. 한번 노력해주는 이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네. 아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들을 또 예를 들어 공수처나 예. 또 우리
뭐 경찰도 또 검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일단 오늘 그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그 임시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러는데 1시 반에 있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너무- 최상목 예. 권한 대행의 예. 아마 이런 거 위헌 유법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또는 뭐 의견들이- 논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 결단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문제는 지금 상권 분립 자체를 비웃고 흔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특히 뭐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뭐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 등등에 대해서 뭐 동생이 어쨌다, 뭐 남편이 어쨌다, 막 이 사사로운 것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실제로 헌재 흔들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대놓고 마은혁 재판관 최상목 대행한테 임명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주심 재판관 한 분이 네. 그 처형이 뭐 지난번에 네. 뭐 박선영 진화유입니까? 의원. 예, 예, 진화유 거기에 진실과화위원회 뭐 임명되는 위원장. 일도 예. 있었고 또 헌법재판관 지금 현재 8분 중에 네. 8분 중에 아마 6분입니까? 2분 빼놓고는 다 네. 현 정권이 네. 윤 정권이 임명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네. 임명장을 거기서 줬던 분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8분 중에 아마 7분인가? 가 아마 저 윤석열 저 피청구인과 같은 서울법대 동문일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서 예. 민주당에서 자격이 없다, 예.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적인 뭐 무슨 누구와 인연이 있느니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니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결혼식에 조문에 뭐 참석을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서 저렇게 기피 신청을 하고 또 회피를 하라고 요구를 예. 하고 저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미 질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패배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그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한 이런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든 말든 네. 저런 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도 운명을 알고 있다. 예. 예. 결국은 그 이런 것들이 정치 투쟁의 그 수단인 것이고 그래서 또 수구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진보 또는 저 민주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러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헌재 결정을 그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내전을 하자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두환 시절에 50 시절에 전두환 예. 정권에서도 조심하던 행동들을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이것은 보수가 아닌 겁니다. 법질서도 나라의 안정도 예. 필요 없다는 보수는 보수가 아닌 거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그냥 수구 카르텔 집단. 예. 그다음에 50 시절에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 정치 군인들보다도 보다 못한 그런 뭐 사고를 정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런 사람들을 어떤 정치의 파트너, 어떤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원래 법률적으로 재판관 회피 촉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이거 어떻게 이런 기괴한 발상을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에도 예.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가 된 뒤에 그 적부심을 청구하는 수는 있지만 예. 체포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말이 되든 말든 예. 어떤 이런 일이라도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 정권 사람들이 이상하다 보니까 한때 그 유명했던 법률가들마저도 네. 윤석열 옆에 가고 국힘하고만 관계되면 저런 좀 무대포 정신을 좀 발휘하는 네.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변호사들도 좀 뭔가 자격 갱신 제도를 적성 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운전면허 예. 적성 검사 받고 갱신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뭐 특별하게 그렇게 면허를 허락하는 이유가 어떤 법과 예. 논리에 대한 신뢰
또 사회적 양식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면허로서 인정하는 것인데 국민의 어떤 그 상식 수준을 못 따르는 소리만 저렇게 해대고 네. 정치적인 주장만 해대면 저 사람들이 많이 변호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변호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변호사 자격 그 갱신 제도를 한번 도입하자고 대한변협회장님께 한번 건의 한번 좀 드리고 그러니까요. 상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변호인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 없다고 강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권위나 재판부의 어떤 공정성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일종의 이제 그 불인정 투쟁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맞긴 맞죠. 외부의 신뢰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그 외부라는 것은 그 상식을 가진 다수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네. 저렇게 정말 뭐 공직자 자격은 물론 어떤 인간적인 그 자격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네. 자기 눈에 맞아야 예. 신뢰받는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저것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근데 당장 그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성전 선포를 하는 건데요.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자유통일당 그 비례대표로 출마도 했었던 정치인인데 끊임없이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극우 준동을 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법률적 제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예. 조금 그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뭐 잘 표현을 안 해왔던 얘기인데 네. 저는 이 탄핵 사태가 끝나고 예.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이번에 국민들에게 화병을 안겼던 그 법률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예. 어떤 변협 차원의 예. 징계 심사가 이루어지게끔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할 것이 하겠지만 예. 저라도 나서서 예. 징계 청원을 내고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 자격 박탈이 필요하다. 석동현 변호사 같은 사람들. 이건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변호인으로서의 기본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법 체제를 부정하는 변호사가 무슨 변호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태극기 그 모독부대 군중 예. 속에 들어가서 예. 그런 윤석열 예. 폐하 예. 만세나 외치고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폐하만세. 예. 아, 진짜 예. 저건 그러니까 좀 근데- 변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끊임없이 이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동들하고 막 사사건건 사소한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마치 이제 공정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고 우리 언론들이 그거를 또 끊임없이 이제 따옴표 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겁니다. 이거부터 정리가 좀 저런 필요한데. 얘기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적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주장에 만약에 흔들리는 국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그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추고 준비했던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 텐데 초등교육을 받았어도 저게 논리에 어긋나고 네. 그 어떤 양식에 어긋나는 얘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 애초에 좀 그 자기 검증을 한번 허시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수 언론인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워딩을 따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과정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무슨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있는 그리고 구성원들인 것처럼 이제 얘기가 계속 돌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태극기 부대성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법관 내에서도 예. 검찰 내에서도 예.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예.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뭔가 그 다수의 의견이거나 또는
소수 의견이라고 해도 유력하게 논리에 맞는 주장일 때 네.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해줘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거의 그 사이코패스 수준의 인물들이 예. 혼자 그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걸 가지고서 법관들의 의사인 것처럼 또는 어떤 변협의 네. 법률가들의 어떤 상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한다면 언론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진보 우위로 완전히 기울어진다. 이런 그 기사를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까? 지금 세 분이 예.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진보인 건 맞죠. 그러면은 네 분 아닙니까? 네. 9분 중에 네 분인데 5대 4인데. 예, 6명이 예. 저 어떤 확고한 뭔가 예. 사상적 편향성을 가져야만 예. 그런 그 평가가 가능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사상적 편향성을 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닐 뿐더러 예. 네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가장 유력한 가장 그렇게 돋보이는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긴 하지만 네. 그분이 그 진보 성향 때문에 사법부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상적인 그 이런 배척을 당했다든가 네. 그것 때문에 재판을 왜곡시키는 재판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정말 그 정치적인 예. 공격에 불과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민노련 얘기를 막 하는데 인민노련 그러면 북한의 인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예.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그러니까 예. 전혀 다른 맥락인데 마치 이게 무슨 주사파 뭐 북한 빨갱이 막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론으로 또 막 끌어가려는 흐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많이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과거에 이런 잘못된 행태들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국민들을 또 혹시 저게 무슨 이상한 재판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측면도 좀 있어 보여서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이제 임명직 공직에 있을 때 네. 주변 그 군부대 네. 응원 방문들도 종종 하는 편이었고 네. 항상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존중하고 응원하는 이런 의사 표시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만 네. 그걸 토대로 저를 만약에 네. 어떤 군부 권력 추종자라고 얘기하는 그만큼이나 그것도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네.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응원했던 걸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무슨 빨갱이 예. 공산당인 것처럼 주장을 하거나 예. 그것 때문에 편향된 재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987년에 사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인천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어떤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것에 불과한 건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빨갱이인 양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21세기에 정말. 결국은 어디 예. 노동계를 예. 북한 그 인민 공산당 수준으로 예. 생각하는 예. 반노동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지호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분도 여기 인민노령 활동 그 당에도 그렇게 예. 훌륭한 분이 계시는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활동했을 거는 다 이제 차치하고 이제 요것만 딱 예. 표적으로 삼아서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문제가 있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근데 이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될지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지 민주당 안에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그 정도의 지혜를 발휘할 정도의 경륜이나 네.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예. 어쨌든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예.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의원들 한 분 빼놓지 않고 많고 네.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예. 요새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예. 좋은 결론이 날 걸로 예. 보입니다. 내일 바쁘더라고요. 국회가 국조도 있고 또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예. 변론기일이기도 하는데 내일은 굉장히 뜨거운 예. 홍장원 1차장의 출석으로 예. 굉장히 뜨거운 재판이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예, 저도 내일 이제 헌재. 헌법재판소를 탄핵소추단 위원으로서 거기를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예. 제일 이제 관심이 저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과연 예. 나타날 것이냐, 어. 또 직접 신문에 참여할 것이냐, 그게 예.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신문도 예, 예. 나타나서. 예, 저는 사실 안 해야 정상인 것일 겁니다.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예, 있었는데. 조금 그 좀 상식적인 판단하는 분들은 못 나올 거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 재판 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김용현 그 저 증인 나왔을 때 네. 그 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의원을 요원으로 요원이라. 바꾼다든가 예. 뭐 계엄령을 계몽령쯤 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 말을 맞춰가면서 벌이는 그 개그 콘서트 수준의 예. 코미디극을 보니까 예. 아 정말 그 저 뻔뻔하다. 철판을 깐 사람들처럼 그래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일 나온다고 해도 아마 홍장원 이분하고는 굉장히 그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또 뭐 여인영 여기는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근데 여인영도 이미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뭐 문짝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고 했다. 예. 예.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그래도 예.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니까 아. 아마 쟤는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라는 그 뭐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끼어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김용현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여기에 대해서도 예. 불법 체포 얘기를 꺼냈을 때 목적어를 그 당시에 직접 얘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인영을 통해서 듣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또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 반드시 참여해서 그런 그 억지 주장을 분명히 할 내가 사람 시킨 같다. 것은 아니다. 예, 예. 어. 그리고 굉장히 뻔뻔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예. 그런 그 직접 신문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어. 게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 봐야 예. 본인만 더 그냥 코미디언이 되고 말 것 같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코미디언이 되는 날입니까? 예, 예. 네, 두 번째 2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코미디 2탄이 펼쳐질 예. 거다. 지난번에는 계몽령 요원. 예.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게 될지 예. 지금부터 좀 뭐 궁금하다는 아마 생각이 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상대로는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 라는 식의 뭐 인간적인 또 뭐 원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에 구치소 방문해서 피의자 윤석열 면회를 한다는 건데요. 뭐 개인 자격의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인간적인 도리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했던 것 있습니다. 같은데 예. 그건 왜 윤석열 개인에 대한 도리만 인간의 도리고 예. 국민에 대한 도리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도리는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닌지 그게 좀 아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그 관저 앞에 가서 태극기 모독 부대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할 때에도 내부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식사 뭐 제한도 거부하고.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보니까 그 수구 이런 그 세력들의 주장 네. 이게 그 수구 세력들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 대선 구도를 걱정하는 보수 세력들의 응지 변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게 그 선동꾼들에게 잘 보여야 보수 세력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네. 그 보수 강세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특이한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어떤 선동꾼들에게 아부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의 네. 상식과 양식을 가진 그 이런 그 국민들 이분들이 네.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결코 좋게 볼 리가 없다는 건 분명한데도 저러는 건 뭘까?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은 중도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선에서 집권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하. 수구골동 세력들한테 잘 보여서 예. 그 보수 지역구에서 아. 그 다음 자기가 재선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은 망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지금 어떤 그 내란 옹호 세력들의 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좀 딱하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건데 예. 국민에 대한 생각이나 예. 국가에 대한 생각이나 보수라면 의당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자기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건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